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의 참 괜찮은 반격이 뭐냐? 바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형질 변경 의혹입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런 걸로 이렇게 비리나 의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거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형질 변경 의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가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건희 일가는 양평이 아마 자신들의 뭐 집안이 아마 대대로 거기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선산도 있고 문중 땅도 있고 문중 땅 물려받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땅 물려받는 거야, 고향 땅 물려받는 거야, 뭐 다들 뭐 흔할 수가 있죠. 어떻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에 있는 선산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땅 오르는 거 보셨어요? 네, 선산 값이 오르던가요? 네, 혹시 선산 뭐 가격 오르는 거 보셨어요? 예, 안 오르죠. 선산 땅 물려받은 선산은 좀 있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물려받은 땅은 죽어도 안 올라.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물려받은 땅이 벅벅 잘도 오르던데 이상하게 내 땅은 잘 안 오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김건희 사건을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보니까 안 오른 게 아니라 안 올렸다, 못 올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물려받은 선산 땅을요, 어떻게든 간에 땅값이 오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별짓을 다 해서 땅값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안 올랐던 거지. 자, 그래서 김건희 일가, 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벌였던 이 땅값 올리기 작전, 선산 땅값 올리기, 그렇게 안 오른다는 선산의 땅값을 올리는 작전, 그 중에 일부분을 이번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자세한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QPPOPW님, 맨 앞이 스펠링이 Q죠. 스노우캐님 들어오셨네요. 부동산 글로벌 투기꾼, 고추 할멈, 선산은 안 오르죠. 선산은 안 올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하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안 올라요. 우리 땅이라서 안 올라는 거야. 당신 땅이라서 안 올라. 얘들 땅은 올라. 왜? 올렸거든, 지들이. 자,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올렸을까? 얘들, 그 선산 땅을, 아무도 못 올린다는 선산 땅을 얘들은 무슨 수로 올렸을까?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파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일가는요, 양평 지역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기도 하죠. 근데 이 땅들은 대부분 임야이거나 농지이거나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재산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재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땅들, 얘들은 어떻게든 간에 재산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불법 형질 변경이더라.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땅인데 형질 변경을 해버렸어. 임야를 농지 혹은 임야를 토지, 택지 혹은 창고 용지 이런 거, 잡종지 이런 걸로 막 바꿔. 여러분, 이게 임야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형질 변경할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갑자기 앉아서 돈이 몇 배가 뛰어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산지라든지 녹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는
최대한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네? 근데 보니까 뭐다?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데는 거예요.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데인데 어떻게 형질 변경을 했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 대부분 다 상속을 받은 땅인데 상속받은 직후에 임야를 농지, 택지, 잡종지로 바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았답니다. 총 3개 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 필지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됐어요. 산 127-1번지, 산 127-2번지. 예, 주소를 전체를 불러드리면 그래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 127-1번지와 127-2번지. 지금 그 지번 없어졌어요. 그게 또 필지 분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다른 뭘 바뀌었어요. 1000몇 번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섰다? 예. 임야 뭐 농지 혹은 임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용도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창고를 지어놨어요. 창고 용지 지금. 창고 용지는 언제든지 이게 택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임야나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건 어렵지. 창고 용지 같은 경우 잡종지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뛰었겠어. 서너배 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요 택지로 바꾸면 한 3-4배가 뜁니다. 적어도.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이 가평 거기만 해도요. 농지는 평당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농지가 아니라 이게 농지를 만약에 택지로 바꿨다. 그럼 갑자기 평당 100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이 이제 농사를 짓는 농지자, 현황도 농지고 뭐 지목도 농지인 경우에는 잘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값이 더 싸죠. 그래서 30만 원이 10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지금 뭐 현황은 그 지목은 농지인데 사실상 뭐 잡종지나 뭐 그냥 황무지, 빈 땅, 뭐 이렇게 공터 이런 걸로 쓰이는 걸 경우에는 농지 전용허가 잘 나고, 그다음 동시에 이런 거는 뭐냐 가격도 많이 안 뛰어요. 그런데 산지나 농지가 순수 산지, 순수 농지인 경우에는 바꾸면요 서너 배 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최은순, 김건희는 몇 번이나 뛰었다? 무려 56배나 뛰었다. 어이?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지? 10배도 아니고 56배나 뛰었어? 아니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네, 가능합디다. 어떻게 가능하다? 예. 야, 이건 마법이더라고. 진짜 매직이야. 몽키 매직이야. 아주. 자, 어떻게 뛰었느냐? 이 땅이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바로 옆이야. 오, 진출입로가, 이게 그러면은 접근성이 되게 좋겠네? 자, 그런데 고속도로 바로 옆이면 또 사실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다란 말 못해요. 국도나 이런 데서는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바로 옆이면 오히려 좋지. 그런데 고속도로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진입로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진짜 뭐다? 진입로가 있어. 김건희 땅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따로 있어. 마치 김건희를 위해서 진입로를 따로 내준 것 같은 땅이 그 진입로가 따로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해?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멀지 않아야 돼. 그런데 김건희 땅은 뭐다? 근처에 톨게이트가 2개나 있어. 남양평 IC하고 양평 IC 2개나 있어. 2개나.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지? IC가 2개, 톨게이트가 2개나 있고,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국도잖아요. 국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진입로도 따로 있어. 와, 이런 땅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진입로에서 바로야. 또 전망도 딥다 좋아요. 제가 가봤잖아.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런 데더라. 자, 여기는요 현재는 창고 용지로 사용 중인데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56배나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이었으니까, 임야였으니까, 그것도 산 한복판이야. 그러니까 땅값이 똥값이었지. 그랬는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나고 국도가 새로 생기고 진입로가 나고 그러면서 뭐 땅값이 뛴 거예요. 야, 어떻게 가능하지? 자, 그런데 여기에 불법이 엄청난 불법이 숨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 주요 도로, 간선도로, 주요 도로는 도로 옆에 나중에 도로 확장을 대비한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국도 같은 경우는 10m, 어떤 경우는 20m, 접도구역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임야면 계속 임야여야 되고 농지면 계속 농지여야 돼. 아니 그래야지 땅값이 도로 옆에 있다가 땅값이 확 뛰는 거 그런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접도구역이에요. 자, 김건희 땅 그러면 고속도로 옆이라고 하니까 얘도 접도구역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접도구역이에요. 근데 접도구역인데 용도 변경이 됐어. 형질 변경이 됐어. 어떻게? 예, 여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보전 관리 지역이라서 이 형질 변경 잘 안 해주는 데야. 근데 접도구역에 접도구역의 보전 관리 지역인데 형질 변경이 됐어? 산지가?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야? 허가 안 받고 그냥 형질 변경을 해버린 거야. 3개 중에 2개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자,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이 땅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노란 선, 여기가 뭐다? 이 노란 선이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란 선 보이시죠? 이 노란 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땅은 어디냐고요? 자, 김건희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고속도로 바로 옆 맞죠? 그리고 옆에 진입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다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진입로가 따로 하나 나 있죠?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이런 걸 보고 통로암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로암거가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이 통로암거가 바로 김건희 땅 바로 앞에 있죠?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더군다나 이 접도구역이라. 형질 변경이 안 되는 접도구역에, 산지에, 보전관리지역에, 그리고 요 밑에는요 수질관리지역도 포함돼요. 여기 그러니까 그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덕지가 3개인가 4개인가 돼. 그런데 여기 형질 변경이 됐어.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이런 금사라기 땅이 어딨냐고. 숨어있는 금사라기 땅이지. 그리고 근처에 마을이 있고 국도가 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러니까 딱 전원주택지로 쓰면 좋을 때입니다. 전망 좋지. 이 정남향이야 또. 그 땅 모양 자체가 남쪽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이 조금 땅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땅 앉은 모양이 정남향이고요. 고속도로 옆에 있고 톨게이트 근처에 있고 뿐만 아니라 국도 근처에 있고 진입로 따로 나 있고 전망 좋고 접근성 좋고 땅값은 56배씩이나 올라도 아직까지 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뭐 하는 데다? 전원주택지죠. 여기를 지금 현재 몰라? 뭘로 쓰고 있다? 창고 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창 돼 있죠. 창고 용지. 그리고 일부는 다 논으로 돼 있죠. 이게 논이래. 이게 무슨 논이야 이게. 논은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이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산이에요. 이게 임야예요, 임야. 그리고 임야 아니면 잔디밭 막 그래요. 그게 아니면 이제 도로 옆에 옹벽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산이고 말이 농지지 언제든지 전용 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전용 허가가 안 나는 데인데 났다는 거지. 자,
아니 거기가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진짜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위성 지도입니다. 여기 파랗게 찍혀 있는 여기가 바로 김건희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선이, 예, 그 선이 바로, 예,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기 밑에 쪽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예, 남양평 IC가 있고요. 이 위쪽이 뭐다? 예, 양평 IC입니다. 여기가, 예, 양평 IC고요. 여기가 남양평 IC입니다. 죽이죠. 이런데 나도 땅 샀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데 땅 못 사.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어야지 땅 살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대단하네. 그죠? 엄청 대단하네. 그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김건희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자, 갑자기 씁쓸해지죠. 야,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안 되고 산으로 계속 놔둬야 되는 땅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희한하게 이거를 택지 혹은 창고 용지 혹은 농지로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땅값을 올렸고, 하필이면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가 근처에 놓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없을 것, 그러니까 여기 사실 주변을 보시면 다 산이에요. 다 산이잖아. 여기 굳이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뭡니까? 자, 제가 좀 그려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남양평 IC예요. 그리고 여기가 양평 I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건희 땅이야. 좋죠. 희한하네. 자, 그리고 여기가 고속도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진입로가 나 있네. 이렇게 진입로가 나 있네. 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땅을 보세요. 여기 산속이잖아. 이게 산속에 여기만, 이 동그라미처럼 여기만 딱 이렇게 용도 변경이 돼 있고 택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만 진입로가 하나 나 있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보면은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김건희 땅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속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왜 따로 진입로가 나겠어요? 근데 여기 따로 이렇게 진입로가 이쪽으로 나 있어. 이렇게 희한하죠.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하죠. 이러니까 집값이 올랐지. 자, 그걸 이번에 누가 공개를 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불법 형질 변경. 그 중에 형질 변경을 한 거 3건 중에 2건은 뭐다? 허가도 안 받고 있어. 허가도 안 받고 어떻게 가능하지? 허가도 안 받고 어떻게 형질이 바뀌지? 와. 야, 봉이 김설달도 이 정도면은 이거 정말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한다? 안 하네. 아, 참.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혜, 김건희 집안의 특혜가 사실 이번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평 공흥지구 이 한신 휴 아파트, 최은순이 지었다는 한신 휴 아파트, 여기도 뭐 특혜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 어떻게 그 개발 부담금들 왜 안 냈냐,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수질 보전 구역이라서 이 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냐, 그리고 공사 기간이
무단으로 막 2년씩이나 어떻게 늘렸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의혹 제기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진보 진영의 목소리, 우리 진보 진영 스피커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감사원 보고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양평 공흥지구는 특혜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감사원 보고서에 벌써 공사 기간은 무려 1년 8개월이나 초과했고, 이게 도시 계획 변경 허가 신청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농지법도 위반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이 벌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개발 부담금도 안 냈다. 이런 것들 벌써 감사원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답니다. 아니, 감사원 보고서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왜 그동안 감사를 안 했대? 글쎄요,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 감사는 했지. 감사는 했는데 왜 지금까지 처벌을 안 했죠? 희한한 일이죠.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이 희한한 의혹들이 지금도 버젓이 처벌을 안 받고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감사원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그런 내용까지 감사원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징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경찰 수사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준공기간을 1년 8개월씩이나 넘겼고, 그 다음에 수질 보전 지역인데 어떻게 이게 났으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허가가 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개발 부담 이익은 왜 안 냈느냐, 농집,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들일 때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이죠.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쪽에서는 입 다물고 있거나, 아니 뭐 의혹은 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내용이 감사원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으면 수사를 하든가, 그래가지고 징계를 하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지. 네. 감사원 보고서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안 해. 이건 도대체 누구 빼고는 안 한 겁니까? 자, 이 감사원 보고서가 나올 무렵에 최은순의 사위가 윤석열이었죠. 자,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특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최은순 일가, 하여튼 뭐 최은순, 김건희 일가 이 집안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특혜를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수준의 특혜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 건 받아서 툭 하면 특혜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특혜를 잘못 받으면 수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런 특혜를 받았는데 수사 한번 제대로 안 받았어. 자, 그런데 김건희, 최은순만 이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 누구도? 이 아저씨도. 이 사람은 돈줄이 따로 있었대. 그러니까 김건희가 천공한테 돈을 펑펑 퍼붓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천공한테 돈줄을 퍼붓는 라인이 있었어. 이름이 재밌어요. 장금상선이라는 회사입니다. 9조 원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천공한테 매년 기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법재단에 1년 기부금 수입이 약 3억 정도인데 3억 1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정법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있더라. 30%가 넘죠. 얘는 그럼 뭐 하는 데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금상선이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한중합작법이긴 한데 이래저래 연결해가지고 뭐 저기 뭐 여기 또 뭐 삼부토건 얽히고 이렇게 해서 막 몇 개가 얽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김건희랑 연결이 된다.
얘기했어. 그러면은 천공한테 들어가는 이 많은 돈은 그럼 김건희가 준 거야? 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이 양평 그 병산리 땅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특혜가 아니면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역시도 특혜가 아니라면은 뭔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특혜를 주고받고 하는 검은 커넥션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천공 돈줄 역시도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이런 걸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찰이 이런 거 수사 안 하죠. 왜 안 할까? 아유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지들이 덮고 싶은 건 덮어버리고 지들이 파고 싶은 거는 없는 것도 파는 거. 이게 검찰이란 거죠. 얘들한테 수사권 줘서야 되겠어요? 뺏어야죠. 다 뺏어버려요.